안녕하세요. X모델을 활용한 고속 인터페이스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강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의 김재하 교수이고요. 사이언티픽 아날로그의 대표를 겸하고 있습니다. 이번 첫 시간에서는 이 강좌가 다루는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요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강좌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배우는 데 활용할 X모델에 대한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모델은 시스템 베릴로그라고 하는 디지털 시뮬레이터죠. 그 디지털 시뮬레이션 환경 안에서 아날로그 회로들을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하게 해주는 툴입니다. 그래서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섞여 있는 시스템을 검증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툴이 되겠고요. 우리가 배울 고속 인터페이스도 사실 그런 부류의 회로에 속합니다. 그래서 X모델을 가지고 하이스피드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 모델링하고 설계하고 시뮬레이션 하면서 배우는 것이 이번 강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선 고속 인터페이스가 뭔지 좀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고속 인터페이스는 사실 지금 쓰이는 거의 모든 전자제품, 뭐 컴퓨터는 물론이고 노트북, 서버, 여러분 쓰는 뭐 타블렛, 스마트폰, 심지어는 TV에도 다양하게 쓰이는 기술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칩과 칩 사이에 또는 시스템과 시스템 사이에 빠른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USB 드라이브 생각하면 돼요. USB가 표준이 1.0, 2.0, 3.0 이렇게 올라가면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높은 버전의 USB를 쓸수록 어떤 큰 파일을 전송할 때 시간이 짧게 걸리죠. 네, 바로 그 기술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안에서는 크게 두 군데에서 이 기술이 중요하게 쓰이는데요. 첫 번째는 스마트폰 안에 있는 프로세서와 메모리 사이의 인터페이스에 이 기술이 쓰입니다. 프로세서가 아무리 빨라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그때그때 꺼내와야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안 그러면 그 빠른 프로세스가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서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폰에는 굉장히 높은 해상도 그리고 다양한 색깔을 표현할 수 있는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그런 디스플레이에서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빠르게 전송을 해줘야 우리가 원하는 동영상들을 볼 수 있겠죠. 반대로 굉장히 높은 해상도의 카메라들을 스마트폰이 탑재하고 있는데 동영상을 찍는다 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카메라로부터 나오겠죠. 그것을 프로세스를 받아서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어야 또 동작이 가능해집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사이에 빠른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하이스피드 인터페이스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매우 중요한 기술이죠. 그러면 이 고속 인터페이스는 보통 말하는 그냥 연결선, 보통 말하는 그냥 입출력 인터페이스에 비해 뭐가 다르길래 앞에 고속이란 말이 붙었냐라는 의미 드시겠죠? 크게 세 가지의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피던스가 잘 컨트롤된 그런 채널을 사용한다 라고 써 있고요. 두 번째는 매우 빠르게 동작할 수 있는 송신기와 수신기 회로 기술. 마지막 세 번째는 매우 정확한 타이밍을 생성하고 복원할 수 있는 그런 회로 기술. 이렇게 됩니다.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원래 이 송신기와 수신기를 연결하는 이 전선은 처음에는 그냥 이상적인 전선이라고 봤어요. 즉 송신기 쪽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면 내가 보낸 신호가 그대로 바로 수신기 쪽에 나타나는 그런 우리 보통 회로에서 그냥 선으로 그리는 그런 이상적인 선으로 봤는데 이 선의 길이가 길어지고 또는 이 전송하는 속도가 높아지면 더 이상 이 선을 이상적인 전선이라고 볼 수 없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트랜스미션 라인 또는 전송선이라고 하는 좀 특별한 회로 요소로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강좌에서도 트랜스미션 라인에 대해서 처음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 트랜스미션 라인에서 일어나는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이 양 끝에 어떤 임피던스 조건이 맞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보낸 신호가 거꾸로 반사돼서 돌아올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그래서 이런 반사 현상을 막기 위해서 임피던스를 잘 조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굉장히 당연해 보이죠. 이렇게 설계한 채널을 통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신호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신호를 받을 수 있어야 높은 속도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를 보낼 때는 한 번 보내고 마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계속 보내야 돼요. 연속적으로. 그러면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앞에 보낸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보낸 데이터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옛날 방식에서는 소위 비동기 전송 방식에서는요, 한 번의 데이터를 보낼 때마다, 그러니까 뭐 하나의 비트를 보낸다거나 하나의 바이트라고 하는 묶음을 보낼 때마다 별도의 신호가 있어서 소위 핸드쉐이킹을 해요. 악수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새로운 비트를 보낼 때 송신기 쪽에서 수신기 쪽으로 자, 내가 새로운 신호를 보냈더니 준비해라 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고요. 그럼 수신기 쪽에서는 알았어, 이제 보내도 돼 라고 하는 acknowledge, 인정했다 라고 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여기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새로운 데이터 하나 보내도 되겠구나 하고선 데이터가 가고요. 또 그 다음 데이터를 보내려고 하면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요거를 핸드쉐이킹이라 그래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매번 이런 핸드쉐이킹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야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적어도 신호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왕복 시간, 신호가 채널을 통과하는 왕복 시간 이상으로는 데이터를 빠르게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속 인터페이스에서는 동기 전송 방식, Synchronous Data Transfer라는 방법을 쓰는데요. 이 방법은 수신기가 준비가 됐건 말건 그냥 송신기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데이터를 주르륵 보냅니다. 그리고 수신기는 그 일정한 시간 간격이 뭔지 그냥 이 간격이라는 게 항상 일정하다라고 하는 가정만 가지고 그 간격을 복원해서 각각의 데이터를 수신해야 됩니다. 네. 그럼 생각해보면 어렵겠죠. 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굉장히 타이밍이 정확하게 유지되는 타이밍 회로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장점은 뭔가 하면 이렇게 주르륵 보내면 앞에서 보냈던 데이터가 수신기에 도달하지 않았는데도 송신기가 그 다음 데이터를 보낼 수 있어요. 네. 결과적으로 말하면 더 빠른 전송 속도를 얻을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채널을 통과하는 시간과 무관한 그런 전송 속도를 얻을 수 있다. 라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구성 요소. 임피던스가 잘 컨트롤된 채널, 그리고 고속 동작이 가능한 송신기와 수신기 회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우 정확한 타이밍을 생성하고 복원되는 회로, 이 세 가지가 고속 인터페이스의 동작을 가능케 하는 핵심 기술이고요. 이번 강좌에 대해서는 그런 요소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강좌에서 다룬 내용들은 지금 말씀드리는 구성 요소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예를 들면 트랜스미션 라인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 개념, 동작 원리, 그리고 임피던스를 컨트롤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런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회로들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가를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송신기, 수신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동작합니다. 얼마나 빠르냐? 칩 안에서 동작할 수 있는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동작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칩 안에서 좀 느리게 동작하는 데이터들 또는 느린 주파수로 전달된 데이터 여러 개를 모아서 얘를 한 줄로 세우는 그런 시리얼라이즈라는 회로가 송신기 단에 필요하게 되고요. 반대로 수신기 단에서는 빠르게 데이터를 받으면 그것을 느린 주파수에 다시 여러 개의 병렬 데이터로 바꿔주는 디시리얼라이저라고 하는 회로가 필요한데 또 그 설계 방법들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송수신기가 발전해 오면서 속도가 빨라졌죠.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냐면 앞에서 말했던 이 트랜스미션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부족하다. 좀 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겠다. 어떤 개념이 포함되냐면 신호가 채널을 전파하면서 좀 감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특히 그 감쇄가 신호의 주파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들은 뭐고 그 문제점들을 좀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이퀄라이저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알아보겠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구성 요소, 정확한 타이밍을 어떻게 생성하고 어떻게 복원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회로 예제를 보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그 하이스피드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여러 구성 요소에 대해서 다 알아보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그것들을 다 모아서 전체 구성 그 고속 인터페이스의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했을 때 전체적인 동작을 어떻게 확인하고 시스템 레벨에서의 여러 가지 성능 지표들은 무엇이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하고 측정하는지 평가하는지를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스피드 인터페이스는요, 사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수신기만 쳐다봐도 채널을 통해서 신호가 이렇게 전달되어 오면요, 이것들이 쭉 통과해 오는 이 경로에 있는 회로들은 대부분 아날로그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빠른 신호이니까 아날로그 필터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어떤 회로를 통해서 이거를 디지털로 복원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그린 회로들은 아날로그 회로인데요. 그 아날로그 회로의 특성을 조절하는 부분들, 예를 들면 뭐 이퀄라이저라고 회로가 있으면 그 이퀄라이저 회로의 특성을 조절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디지털 회로인 경우가 많고요. 샘플러의 경우에도 어떤 샘플러나 회로는 아날로그 회로가 있으면 어떤 기준 전압과 비교해서 이게 1인지 0인지를 판단하는 회로인데 그 기준 전압, 뭐 옵셋이라고 부른다면 그게 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절하는 회로도 디지털. 그리고 샘플을 한다는 얘기는 어떤 특정한 타이밍에 신호를 측정한다는 얘기인데 그 타이밍을 결정하는 회로도 대부분 디지털. 네, 그래서 아날로그 회로가 있으면 다양한 디지털 회로가 옆에 있으면서 계속 뭔가를 조절합니다.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아날로그 디지털 회로가 하나의 피드백 또는 여러 개의 피드백 룹에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이런 회로는 매우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기존에 기존에 쓰던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으로는 원하는 효과적인 검증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언티픽 아날로그라는 회사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들을 개발해서 현재 보급하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제품군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X 모델, 두 번째는 글리스터, 세 번째는 모델젠인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 모델젠은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스템 베릴로그 시뮬레이터하고 연동이 돼서 시스템 베릴로그 상에서 빠르고 정확한 아날로그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해주는 일종의 플러그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뭐 시스템 베릴로그 시뮬레이터에 많이 쓰인 것 중에 시납시스의 BCS, 케이던스의 엑셀리움, 그리고 시멘스의 퀘스타가 있죠. 그 툴하고 연동돼서 돌아가는 플러그인이에요. 그래서 이 X 모델을 사용하면 그 툴 안에서 아날로그도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그 시스템 베릴로그 안에서 아날로그 모델링을 해주는 솔루션이 기존에 있죠. 리얼 넘버 베릴로그라고 하는 게 있는데 X 모델의 경우에는 이벤트 드리븐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보다 훨씬 정확하면서도 빠른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아날로그 회로를 모델링할 때
보통 베릴로그에서 아날로그 모델링 한다 그러면 그 회로의 기능만을 표현하는 펑셔널 모델링들을 하는데 X 모델을 사용하면 아날로그 회로를 그 트랜지스터 단위로 그대로 표현하는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좀 더 다양한 회로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뮬레이션이 시스템 베릴로그라고 하는 그런 디지털 검증 환경 안에서만 동작합니다. 즉, 뭐 보통 아날로그를 같이 한다 그러면 뭐 스파이스 코 시뮬레이션이나 뭐 AMS 시뮬레이션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러면 스파이스 엔진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시뮬레이션 속도가 느려지기도 하고 기존의 디지털 검증 환경이 더 이상 동작하지 않게 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데 X 모델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시스템 베릴로그 환경 안에서 돌기 때문이죠. 두 번째 툴인 글리스터는요, 여러분들이 이번 강좌에서 굉장히 많이 쓰게 될 텐데요. 많은 아날로그 설계자분들이 베릴로그에 대해서 그렇게 아직 친숙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베릴로그 그동안 디지털 설계자들이 쓰는 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X 모델의 경우에는 모델링을 그 프리미티브라고 하는 블록들을 이어붙여서 하게 되는데 그 모델링을 아날로그 설계자들이 익숙한 스키매틱 형태로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툴입니다. 뭐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케이던스 버추어스가 있고 이 프리미티브들이 어떤 심볼들로 제공이 돼요. 그래서 그 심볼들을 가지고 스키매틱을 그리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시스템 베릴로 모델이 됩니다. 네, 이게 글리스터고요. 모델젠의 경우에는 이미 만들어진 회로가 있다. 이미 내가 설계한 아날로그 회로가 있다. 라고 하면 그 회로로부터 시스템 베릴로그 모델을 자동 추출을 해주는 툴입니다. 네, 이거는 첫 번째 시간에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설명만 드리고 이번 강좌에서는 크게 활용은 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X 모델을 가지고 어떤 설계를 한다, 검증을 한다. 전체적인 플로우는 뭔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검증을 하고 싶은 회로에 대해서 시스템 베릴로그 모델들을 구성하고 그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테스트 벤치를 준비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X 모델 시뮬레이션, 정확하게는 시스템 베릴로그 시뮬레이션이에요. 하면 그 결과가 파형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뭐 측정들을 수행하면 그 결과가 리포트가 되는 로그 형태로 나오겠죠. 로그 파일로 나오겠죠. 그걸 통해서 그 검증의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델들을 직접 손으로 짤 수도 있겠지만 앞에 설명드린 글리스터라고 하는 툴을 통해서 스키매틱 형태를 구성하고 뽑아내는 그런 방식이 있겠고요. 또는 이미 만들어진 회로가 있으면 그 회로에서부터 모델젠을 활용해서 모델지를 추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뭐 조금 더 그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스크린샷을 준비했습니다. 요거는 아날로그 설계자들이 많이 쓰시는 케이던스 버추어스의 스키매틱 에디터 화면이 되어 있고요. 여기 있는 이 블록들이 X 모델 그 글리스터에서 제공하는 X 모델 프리미티브의 심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키매틱 상에 놓고 전선으로 이으면 그리고 넷 리스팅을 하면 여기서 이거와 동등한 시스템 벨로 코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또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파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탑다운 플로우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반대로 바텀업 플로우에서는 회로가 먼저 있고요. 이번에는 모델젠이라고 하는 툴을 사용해서 그와 동등한 시스템 베릴로그 모델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일단 모델이 추출되고 나면 그 다음엔 똑같아요. 역시 X 모델 시뮬레이션을 수행해서 파형들을 확인하고 정확한 동작을 하는지 검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X 모델인데요. X 모델은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탑다운 모델링을 위한 툴, 바텀업 모델링을 위한 툴, 마지막 사인오프 검증을 위한 툴로 현재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나씩만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사실 이번 강좌에서는 X모델을 이런 탑다운 툴로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될 겁니다. 예, 뭔가 하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매트랩하고 익숙하시면 매트랩 용도로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고속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들을 구성을 할 건데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어떻게 조합해야 이 전체 내가 원하는 시스템 동작을 구현할 거냐를 모델을 가지고 먼저 확인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 강좌에서 많이 다루게 되겠지만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정해진 초이스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송신기 구조, 수신기 구조,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타이밍 회로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초이스를 해야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내가 원하는 성능 조건을 만족하고 전력을 소모 전력을 최소화하고 이런 것들을 찾아야겠죠. 예, 그런 좋은 초이스들을 찾을 때 X모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베일로그 AMS나 매트랩이나 그런 모델링 툴을 사용해서 해왔는데요. X모델을 사용할 때 가장 큰 장점은 뭔가 하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이스피드 인터페이스는 아날로그만 있는 게 아니고 디지털이 함께 있잖아요. 근데 X모델은 기본적으로 시스템 베릴로그 기반이기 때문에 디지털 부분들은 그냥 베릴로그로 기술하시면 돼요. 네, 다른 툴들은 오히려 베릴로그 기술하는 게 되게 부자연스러워요. 그리고 하고 나면 X모델의 경우에는 베릴로그를 기술하면 그게 그대로 구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합성 툴을 사용하면 그 베릴로그 코드를 실제 회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툴을 사용하시면 예를 들면 매트랩으로 디지털 부분을 모델링을 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다시 베릴로그로 옮겨 써야 되고 그 베릴로그 코드가 내가 원했던 그 매트랩 코드와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거쳐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X모델을 사용하면 그 부분을 스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X모델을 바텀업 모델링 추출 툴로 활용하는 건데요.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요즘에는 워낙에 시스템 그 칩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아날로그 설계자들이 자기 회로를 설계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당신이 지금 설계한 거 모델로 만들어줘. 네, 그래서 시스템 안에 집어넣어서 전체 검증을 할 수 있게. 네, 그러면 그 모델을 그냥 X모델 안 쓴다면 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모델젠을 사용해서 내가 만든 회로에 대해서 모델을 자동 추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그 아날로그 회로에 대해서 어떤 탑다운 모델링을 했든지 바텀업 모델을 추출을 했든지 모델이 나오면 이제는 그 디지털 부분을 구성하는 모델들, 베릴로그 모델이죠. 랑 조합을 해서 전체 시스템 모델을 완성하고 그 전체 시스템 모델이 정말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다 동작하는지, 다 잘 동작하는지 그런 검증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네, 그것을 사인 오프라 그래요. 다 해봤다, 됐다, 이제 칩 만들어도 된다. 예, 이걸 할 때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속도겠죠. 예, 그래서 X 모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시스템 베릴로그는 디지털을 시뮬레이션 하는데 굉장히 빨랐고요. 그 환경 안에서 아날로그도 굉장히 빠르게 시뮬레이션을 하게 해주는 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고속 인터페이스 같이 복잡한 시스템을 굉장히 빠르게 시뮬레이션 하면서 검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장점이 지금 대부분의 칩들에서 탑 레벨 검증을 할 때는 UVM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 베릴로그 기반의 검증 툴을 사용합니다. 검증 환경을 사용합니다. 이건 툴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환경인데 뭔가 하면 사람들이 쓰는 다양한 테스트 벤치들을 일일이 손으로 만들지 말고 어떤 많이 쓰는 그런 구성 요소들을 라이브러리 만들어 놓고 이것들을 이어붙여서 쉽게 테스트 벤치를 만들게 해주는 일종의 라이브러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쓰겠죠. 예, 근데 이 UVM은 시스템 베릴로그 환경에서만 돌아요. 예, 근데 X 모델을 사용하면 문제없죠. 예,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고속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날로그 회로가 있으면 그 아날로그의 특성을 보정하는 다양한 디지털 피드백 룹이 있다고 했죠. 예를 들면 이퀄라이저 어댑테이션 룹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그냥 실시간으로 실제 동작을 한다고 할 때도 수 밀리세컨드 동안 시스템 뭐 회로예요. 근데 지금 이 동작하는 속도가 뭐냐면 뭐 몇십 기가빗 퍼 세컨드거든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동작하는데 걔를 밀리세컨드 단위로 돌린다. 스파이스에서는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근데 이런 시뮬레이션을 X 모델을 사용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 번 X 모델은 빠르다 뭐 얘기는 했는데 왜 빠른지 간단한 개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X 모델은 시스템 베릴로그 상에서 아날로그 시뮬레이션을 해주는 툴인데 시스템 베릴로그는요 이벤트 기반의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뭔가 변화하면 그때마다 연산을 해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의 속도는 또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시간은 이 시뮬레이션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이벤트의 수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이벤트가 많으면 느려지고 이벤트가 적으면 빨라요. 그래서 핵심은 어떻게 하면 이벤트의 수를 줄이냐입니다. 네, 여기 파형을 보시면 이 파형들이 뭐 디지털 파형, 아날로그 파형들이 있는데 사실 맨 위에 있는 게 입력 파형, 두 번째가 이 입력 파형이 어떤 아날로그 하시는 채널을 통과한 파형,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필터를 통과한 파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표시들은 언제 이벤트가 발생했느냐를 보여주는 마커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 아날로그 파형에도 이벤트가 굉장히 적고요. 그 이벤트는 그 해당하는 입력의 이벤트가 있을 때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벤트 드리븐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아날로그에도 이런 이벤트 드리븐 시뮬레이션 방식을 적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가 수가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 보통의 아날로그 시뮬레이터들, 뭐 스파이스도 마찬가지고요. 베릴로그 AMS, 매트랩 다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아날로그 파형들이 있으면 그 아날로그 파형들을 이렇게 점들의 조합으로 근사를 합니다. 이럴 때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속도와 정확도 사이에 어떤 상반된 관계가 생겨요. 즉, 내가 이 파형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점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점들이 많이 있으려면 계산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베릴로그 상에서는 이 점 하나하나가 다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 속도가 느려지는 그 정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X 모델에서는 이 파형을 표현하는 방식부터 다르게 해요. 그래서 점들을 사용하지 않고 소수의 이벤트를 가지고 똑같은 파형을 표현하는데요. 그 비결은 이 이벤트가 이 현재 시간의 값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이 이후에 이 파형이 어떻게 변할 건지를 여기 있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식이 맞다면 굳이 그 중간에 그냥 값이 변했다고 해서 이벤트를 발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하필이면 이런 형태의 식을 사용하느냐 가만히 보시면 그 익스포넨셜 함수들의 합이고 이 앞에 t의 n-1승 이 앞에 옵셔널하게 붙는데요. 이게 선형 미분 방정식의 일반 해의 꼴이에요. 네. 그 뜻은 만약 내 회로가 선형 시스템을 표현될 수 있다면 그 출력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식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이유 때문에 이 식은 항상 라플라스 변환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엑스모이 동작할 때도 입력식이 있으면 그거의 라플라스 형태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 회로에 어떤 라플라스 전달 함수가 있으면 요들을 곱해서 출력 신호의 라플라스 식을 구해내요. 그리고 요거를 거꾸로 역변환을 시키면 시간 도메인에서의 식이 나오죠. 그러면 어떤 로우 패스 필터가 있고 입력이 스텝이 왔다. 그럼 출력은 이런 익스포넨셜 디케이 형태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를 단 한 번의 계산으로 구해냅니다. 이게 X 모델의 이벤트 드리븐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어떤 비유를 들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이미지나 폰트들을 보면 어떤 폰트들은 아무리 줌인을 해도 항상 고퀄을 유지해요. 예, 그런 폰트들을 벡터 폰트라고 하는데요. 그 비교는 뭔가 하면 이 어떤 글자의 모양을 표현할 때 이런 점들이 있고요. 이 점들은 그냥 그 지점에서의 그 모양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이 사이에 어떤 선으로 연결된다, 뭐 각도가 어떻게 된다, 뭐 곡률이 어떻게 된다를 표현하고요. 그 정보가 어떤 크기로 이 폰트를 보든지 간에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고퀄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X 모델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소수의 점이 있고 소수의 이벤트가 있고 그 사이를 식으로 연결한다. 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정확도의 아날로그 파형을 적은 이벤트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다른 시뮬레이터들은 점들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와 비슷하냐면 그냥 픽셀을 가지고 어떤 이미지를 표현하는 bitmap 폰트와 비슷하다. 예, 그래서 뭐 내가 더 정확도를 높이면 픽셀의 수가 많아야 되고 그 픽셀 많은 걸 표현하려면 뭐 속도가 느려진다든지 뭐 메모리는 많이 차지하든지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뭐 X 모델이 얼마나 좋은가를 우리가 배울 하이스피드 I/O 인터페이스 예제를 가지고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끝내고 나면 우리가 이런 것도 다 배웠지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제인데요. 예를 들면 타이밍 생성을 위해서 차지 펌 PLL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원을 위한 CDR, 그 다음에 데이터 송출을 위한 드라이버, 리시버, 그리고 채널의 손실을 복원하기 위한 이퀄라이저들이 여러 군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렇게 구성한 고소 인터페이스 시스템 모델의 각 부분에서 측정한 파형들이에요. 송신기 쪽에서는 아무래도 디지털 파형을 송신하다 보니까 좀 이런 마른 목골에 거의 사각 파형에 해당하는 파형들이 나가겠고요. 꺾이는 지점에서 이벤트가 발생하겠죠. 뭔가 변화가 있는 지점이니까. 그리고 그게 채널을 통과하면 채널을 손실 때문에 채널이 갖고 있는 주파수 특성 때문에 이렇게 부드러운 아날로그 파형으로 변합니다. 근데 X 모델의 이벤트 드리븐 알고리즘 사용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파형을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벤트의 수는 원래 송신했던 파형에 있는 이벤트 수와 똑같아요. 네, 그리고 그 성질은 또 다른 회로, 예를 들면 CTL이라고 하는 이퀄라이저 회로를 통과해도 마찬가지고요. DFE라고 하는 회로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인풋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풋의 이벤트가 발생할 때도 출력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이벤트 수는 적죠. 그리고 이렇게 이벤트가 수가 적은데도 이 사이에 아날로그 파형을 정확하게 표현하죠. 식을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이런 파형들을 어떤 일정한 시간 단위를 겹쳐서 표현하는 이런 I 다이그램을 매우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것을 가지고 고소 인터페이스의 여러 가지 성능들을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걸 뭘 보여주냐면요. X 모델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를 표현해 주는 건데 그 앞에서 제가 리얼 넘버 모델이라고 하는 걸 언급을 했죠. 예, 그러니까 베릴로그 상에서 아날로그 모델링을 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 리얼 넘버 모델에서 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뭔가 하면 어떤 일정한 시간 간격, 그 타임 스텝을 정해놓고 그 시간 간격마다 어떤 계산을 반복하는 거예요. 간단히 생각하면 디스크리트 타임 필터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했을 때 가장 큰 단점, 바로 나타나는 단점이 뭔가 하면 타임 스텝이 줄어들 때마다, 그러니까 타임 스텝을 촘촘히 할 때마다 속도가 그에 비례해서 느려져요. 네. 근데 X 모델의 경우에는 그런 타임 스텝에 대해서 반복하는 시뮬레이션이 없습니다. 네, 이벤트가 발생할 때만 그 연산하기 때문에 타임 스텝이 10 피코세컨드에서 10 펜토세컨드로 1000배 줄어들어도 이벤트 수가 똑같고 그로 인해서 스윙 시간도 거의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이렇게 타임 스텝이 많이 변해도 1000배로 변해도 정확도가
거의 변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정확도는 우리는 식을 갖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뭐 타임 스텝에 의존하는 게 없죠. 예, 그래서 똑같은 파형을 표현할 수 있고 똑같은 정확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이제 오래된 자료인데 요즘은 사실 베릴로그 A의 사용이 굉장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요즘의 시스템을 모델링 하려면 정말 아날로그도 베릴로그 안에서 모델링 해야겠구나를 정말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베릴로그 A는 사실은 오히려 순수하게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을 하는 분들만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X 모델을 하고 베릴로그 A랑 비교해 볼만 하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예제를 베릴로그 A로 똑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다만 조금 비교가 조금 애매한 거는 베릴로그 A는 스파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정확도의 기준에 따라서 속도가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앞에 여기 밑에 설명되어 있는 이 정확도를 갖고 시뮬레이션 했을 때 그리고 거의 비슷한 결과를 얻었을 때 X 모델이 약 45배 빠르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비교는 리얼 넘버 베릴로그, 즉 아날로그를 베릴로그에서 모델링 하려는 리얼 넘버 베릴로그하고의 비교예요. 그래서 리얼 넘버 베릴로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전의 베릴로그, 그냥 아주 순수한 베릴로그에서는요, 이 포트에 사용되는 신호들은 디지털 신호, 즉 와이어 또는 레그 타입만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 회로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시스템 베릴로그로 좀 베릴로그가 확장되면서 그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타입의 신호를 다 포트로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중에는 아날로그 신호를 표현할 수도 있는 리얼 타입도 포함되고요. 그래서 베릴로그 하는 사람들이 야 이제 리얼 타입 포트로 보낼 수 있으니 이제 됐지? 이제 해봐 라고 하는 게 리얼 넘버 베릴로그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은 거의 뭐 리얼 타입을 포트로만 사용할 수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모델링 쓰는 사람들이 다 만들어야 됩니다. 네, 거의 코드를 여러분들이 다 작성해야 되고요. 저는 뭐라고까지 부르냐면 시뮬레이터를 유저가 다 만들어야 된다. 네, 그리고 그 정확도나 속도 성능 등은 정말 그 개발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 개발자의 실력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케이던스 시납시스가 열심히 교육을 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은요. 어떤 아날로그 회로가 있으면 그것을 디스크리트 타임 필터로 변환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모델은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어떤 계산을 반복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되게 됩니다. 이럴 때의 단점은 뒤에서 보겠지만 이 시간 간격이 너무 작으면 속도가 느려지고 이 시간 간격이 너무 크면 정확도가 많이 희생됩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고요. X 모델의 경우에는 이런 코딩을 안 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아날로그 회로를 나는 요런 프리미티브로 구성하겠다 로 표현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구성했을 때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벤트 드리븐 알고리즘이 자연스럽게 활용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뭐 제가 라플라스식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X 모델을 사용할 때는 그런 식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네, 그래서 X 모델의 프리미티브를 조합해서 여러분들의 모델을 표현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이때 사용되는 그 프리미티브를 간에 아날로그 신호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X리얼 타입을 가지고 그런 사건 구동, 이벤트 드리븐 방식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구성한 뭐 PLL 모델에 대해서 리얼 넘버 베릴로그와 X 모델의 시뮬레이션된 파형을 잠깐 비교하면요. X 모델은 기본적으로 항상 정확한 파형을 냅니다. 그에 비해서 리얼 넘버 베릴로그는요. 타임 스텝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그런 파형을 내고요. 그 이유는 타임 스텝이 너무 크면 이렇게 이상한 현상들,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네, 또 하나의 경우가 PLL 그러면 어떤 클락을 정확한 타임으로 생성하는 회로인데 얼마나 그 타이밍이 정확하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히스토그램으로 봐요. 네, 그래서 이 폭이 좁아야 좋은 PLL인데 이 히스토그램에 있는 요 빈들의 간격을 촘촘하게 놓으려면 내가 아주 촘촘한 시간 간격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베릴로그의 타임 스텝이 10피코세컨드이면 요 간격도 10피코세컨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리얼 넘버 베릴로그는. 예, 그래서 뭐 내가 지금 보려고 하는 지터의 해상도에 따라서 타임 스텝이 결정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X 모델의 경우에는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기는 뭐하지만 타임 스텝과 무관하게 시간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타임 스텝이 크던 작던 정밀한 타이밍을 쉽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도를 비교하면 X 모델은 기본적으로 타임 스텝과 무관하게 파형을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계산도 타임 스텝보다는 이벤트의 수에 따라 결정되는 시뮬레이터이기 때문에 타임 스텝에 따라서 일정한 속도로 결과가 수행되고요. 앞에서 봤듯이 그 결과도 거의 일정해요. 근데 리얼 넘버 베릴로그는 내가 타임 스텝을 뭘 쓰느냐에 따라서 시뮬레이션 수행 시간이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거의 비례해서 타임 스텝이 줄어들수록 시뮬레이션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리얼 넘버 베릴로그 사용할 때 큰 고민은 내가 원하는 정확도가 있는데 그 정확도를 얻을 수 있는 그 타임 스텝은 뭐고 그때 생기는 그 속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최소화할 수 있을까? 그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X 모델은 그런 문제가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X 모델이 가지는 장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모델링을 할 때 코딩을 할 필요 없이 그냥 X 모델 프리미티브라고 하는 빌딩 블록을 가지고 이어붙이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얼 넘버 베릴로그 사실은 조금 좀 단순화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코딩을 사용자가 직접 하다 보니까 아날로그 모델을 표현하기에 부자연스러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됐어요. 그러면서 시스템 베릴로그에 굉장히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도입이 됐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전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리얼 넘버 모델을 하려면 그런 자꾸 바뀌는 표준에 따라가면서 새로운 것을 계속 배워야 되는데요. X 모델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한 200개 정도의 프리미티브가 7개의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것들을 그냥 이어붙이기만 하면 되고요.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코딩을 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X 모델에 어떤 프리미티브가 있는지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리면요. 첫 번째 프리미티브는 여기 있는 도메인 트랜슬레이터라고 해서 클락 신호가 많이 사용되죠. 고속 인터페이스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클락이 있으면 그 클락의 특성들, 예를 들면 뭐 딜레이, 듀티 사이클, 주파수, 주기, 위상 이런 특성들을 뽑아내주는 프리미티브가 되겠고요. 거꾸로 그런 특성이 있으면 그 특성을 가지는 클락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미티브들은 뒤에서 배울 여러 가지 타이밍 회로를 표현하는데 매우 유용한 것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스티뮬러스 제너레이터 프리미티브들은 주로 테스트 벤치를 구성할 때 내가 원하는 신호들을 생성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데요. 뭐 아날로그 신호를 생성하거나 디지털 신호를 생성하거나 또는 예전 시뮬레이션을 하고 나서 저장된 파형 파일로부터 그 파형을 재생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디지털 로직 게이트를 표현하는 다양한 프리미티브들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사실은 일반적인 그런 디지털 회로를 모델링하기 위한 프리미티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X 모델은 시스템 베릴로그 기반의 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디지털 회로라면 그냥 원래대로 베릴로그 코드로 표현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희도 추천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합성 툴을 사용해서 구현도 뭐 자동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여기 있는 이 프리미티브들은 뭐냐?
우리 이번 강좌에서 많이 보시겠지만 아날로그 회로 안에 섞여 있는 디지털 회로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기능은 아날로그 회로인 그런 회로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PLL이라고 하는 회로 안에 쓰이는 Phase Frequency Detector라고 하는 회로가 있습니다. 그는 두 개의 클락이 있으면 그 사이의 타이밍, 딜레이 차이 또는 위상의 차이를 측정해서 그 결과를 펄스의 폭으로, 출력 펄스의 폭으로 표현한 회로가 되겠는데요. 그 경우에는 이 입력 신호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또는 그 값을 출력 신호의 폭으로 정확하게 표현해야 하는 회로예요. 근데 베릴로그는 앞에서 잠깐 봤지만 시간을 연속적으로 표현하지 못해요. 어떤 타임 스텝이 있고 시간을 그 타임 스텝의 정수대로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타이밍 표현을 해야 되는 회로에는 부적합한 면이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로직 게이트 프리미티브들은 베릴로그의 타임 스텝에 무관하게 정확한 타이밍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프리미티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PFD 같은 회로 모델링하면 베릴로그의 타임 스텝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자, 다음으로는 커넥트 프리미티브가 있는데요.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할 때 어떤 신호는 디지털, 어떤 신호는 아날로그, 또는 뭐 여러 가지 타입의 아날로그, 여러 가지 타입의 디지털로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때마다 타입 간의 변환을 해주는, 그러니까 두 신호가 있는데 타입만 다르다. 그러면 그 사이에 변환을 해주는 그런 프리미티브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측정을 하는 measurement primitive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들은 주로 어디에 쓰이냐? 아날로그 시뮬레이션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스파이스를 돌린 다음에 파형을 눈으로 봐요. 그러면서 맞나 틀리나 이런 확인을 하는데 사실 디지털 쪽으로 가면 시스템이 워낙 복잡해지고 체크해야 되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래서 눈으로 확인하다 보면 자꾸 뭘 놓쳐요.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각 파형의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자동으로 측정하고 자동으로 확인하는 것들을 시뮬레이션 테스트 벤치 안에 집어넣습니다.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날로그를 시스템 베릴로그 안에 갖고 들어오더라도 이 검증을 하시는 분들은 저 아날로그도 좀 자동으로 측정해서 자동으로 확인하자 하고 싶겠죠. 예. 그럴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리미티브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X모델은 아날로그 회로에 쓰이는 다양한 회로 요소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항, 캐패시터, 트랜지스터 이런 것들을 정말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런 프리미티브를 저희는 서킷 프리미티브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날로그 회로가 가진 다양한 기능들, 덧셈, 곱셈, 필터링, 아날로그 투 디지털 변환, 샘플링, 딜레이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다양한 펑션 프리미티브들이 있습니다. 자, 아날로그 모델링을 할 때 어떤 기법들을 쓸 수 있느냐 조금 말씀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블록 레벨 모델 그리고 서킷 레벨 모델 이렇게 부릅니다. 조금 더 이제 유식한 말로는 시그널 플로우 모델, 컨저베티브 시스템 모델 이렇게 부릅니다. 첫 번째로 블록 레벨 모델에서는요, 시스템을 어떤 블록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표현하고요. 각 블록들은 신호를 받아서 입력으로 받아서 출력을 이렇게 내보내는 이렇게 신호를 한 방향으로만 전파하는 그런 블록들의 조합으로 표현합니다. 기본적으로 베릴로그는 요 모델이에요. 요걸 가정해요. 모든 디지털 게이트들은 입력을 받아서 출력을 계산한다. 그리고 그 출력이 다음 블록에 입력으로 들어간다. 하는데 그래서 보통 아날로그를 베릴로그 안에 한다. 그럼 이 방식으로 표현하게 돼요. 그런데 아날로그 회로들 많은 수의 아날로그 회로들은 사실 꼭 이렇게 표현되기보다는 오른쪽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저항, 캐패시터 이런 회로 요소들의 네트워크인 회로로 표현이 되고 각 노드에 있는 전압, 각 브랜치에 흐르는 전류들을 어떤 방정식을 통해서 동시에 풀어내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베릴로그는 이걸 못하죠.
스파이스는 이걸 잘하죠. 스파이스는 사실 모든 회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X 모델에서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펑션 프리미티브를 가지고 모델을 구성하면 왼쪽에 있는 블락 레벨 모델로 표현하는 게 되고요. 서킷 프리미티브를 가지고 모델을 구성하면 전압과 전류가 동시에 계산되는 서킷 레벨 모델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X 모델에서는 이런 회로를 그 회로 요소들의 연결 상태로 그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회로가 있는데 이거를 블락 레벨 모델로 표현하기가 좀 까다롭다 라고 하시면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이 회로는 스위치 4개와 캐패시 2개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신호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끝나요. 예, 이게 끝나고요. 어떻게 보면 거의 이 회로를 거의 스파이스 네미스처럼 표현하는 단지 그냥 시스템 베릴로그 형식을 빌려서 표현하는 그런 형태로 표현한다고 보실 수 있는데 이 모델이 스파이스 없이도 시스템 베릴로그 상에서 이벤트 드리븐 방식으로 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회로 모델링을 하다 보면 회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비선형 특성들을 모델링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비선형 모델링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비선형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고급 지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쉬운 방법은 뭔가 하면 아날로그 회로가 갖고 있는 비선형 특성은 사실 다 이 트랜지스터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로를 그냥 트랜지스터를 갖고 표현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비선형성들이 다 표현이 됩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비선형 모델링 하는 방법을 많이 알려드렸었는데 지금은 정말 중요하신 비선형 특성이면 트랜지스터로 표현하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라고 하고 많은 사용자분들도 그걸 수긍을 하십니다. 사실 이 서킷 레벨 모델이 가장 중요한 경우는요. 이 로딩 이펙트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예요. 이게 뭔가 하면 어떤 내가 회로가 있는데 이 회로가 갖고 있는 특성, 예를 들면 게인, 밴드위스, 딜레이 이런 특성들이 이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로드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해서 로딩 이펙트인데 이게 이 특성은 사실은 그 블락 레벨 모델로는 표현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특성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보가 뒤에서 앞으로 역방향으로 전파돼야 가능한 거거든요. 원래 블락 레벨 모델은 앞에서부터 뒤로 한 방향으로만 전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서킷 레벨 모델을 사용하면 드라이버 쪽에 유한한 출력 임피던스가 있고 그리고 로드 쪽에 유한한 입력 임피던스가 있으면 그것의 조합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밴드위스라든가 딜레이라든가 이런 특성들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X 모델에 좀 특별한 기능이 있는데요. 이게 고속 인터페이스를 모델링 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저희는 이걸 스태티스티컬 시뮬레이션 기능이라고 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호의 확률 정보를 계산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너무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겠고 어디에 쓰이냐면 고속 인터페이스의 시스템 특성으로 가면 대부분의 특성들이 다 확률적인 그런 수치를 갖습니다. 예를 들면 I 다이어그램도 어떻게 보면 2차원 히스토그램이에요. 내가 오랫동안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파형들을 겹쳐보고 그 파형의 확률 밀도를 표현하겠다 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어떤 뭐에 의한 분포인가 하면 신호에 노이즈가 있겠죠. 어떤 노이즈가 있겠고 이 타이밍을 결정하는 클락에도 지터라고 하는 어떤 타이밍 노이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확률 분포가 결정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몬테칼로로 해서 그냥 그런 확률 분포, 각 노이즈와 지터의 확률 분포에 따라서 샘플을 생성해내고 그렇게 샘플에 나온 파형들을 많이 모아서 다시 히스토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동작을 하려면 샘플을 많이 모아야 됩니다. 오랫동안 시뮬레이션 해야 됩니다. 충분히 안 하면 이렇게 좀 뭔가 거친 형태의 히스토그램이 나오게 되는데요. 엑스모델 스태티스티컬 시뮬레이션 기능을 사용하면
똑같은 시간 동안 시뮬레이션 했는데 그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마치 훨씬 오랫동안 돌린 그런 효과의 그러니까 그처럼 보이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게 중요한 거는 하이스피드 인터페이스에서는 중요한 성능 지표가 bit error rate라고 해서 내가 1000만 개의 비트를 보내면 그 중에 에러가 나올 확률은 얼마인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거든요. 그리고 그때 목표하는 수치가 확률, 그 bit error 확률이 10-12승보다 작아야 돼요. 거의 에러 나지 말란 소리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몬테칼로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거의 10의 12승계의 비트를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한 개라도 에러가 났으면 그걸 가지고 뭐 10의 12승분의 몇 이런 식으로 빗 에러 레이트를 예측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렇게 많은 수를 하려면 보통 계산해 보면 몇 년이 걸려요. 네. 근데 X 모델에서는 이 확률을 직접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 적은 수의 비트를 가지고서도 이런 굉장히 낮은 빗 에러 레이트를 예측해낼 수 있고요. 그걸 가지고 다양한 그 고속 인터페이스의 성능을 나타내는 그런 성능 지표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BER bathtub curve라든지 jitter tolerance라고 하는 것들이 다 BER과 관련된 수치들인데 이런 것들을 뭐 10분, 뭐 20분 이런 짧은 시간 안에 다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은 이번 강좌의 마지막 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룬 내용입니다. 이 테이블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X 모델이 뭐 다른 모델링 툴과 어떻게 다른지를 정리한 테이블인데요. 뭐 리얼 넘버 베릴로그 말씀드렸고 베릴로그 A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릴로그 A는 뭐 베릴로그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스파이스 기반의 모델링 언어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장점은 모든 아날로그 회로를 다 표현할 수 있죠. 스파이스니까. 하지만 단점은 느리고 디지털과의 코어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른 업체들도 이 아날로그 회로를 베릴로그 안에서 다 모델링 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중 하나가 리얼 넘버 베릴로그가 있습니다. 하지만 리얼 넘버 베릴로그는 코딩을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특히 뭐 대부분 하는 모델링이 일정한 시간 간격에 따라서 똑같은 계산을 반복하는 그런 fixed time simulation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타임 스텝에 따라서 느리거나 부정확한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 회로, 그 전압과 전류가 동시 계산되는 회로를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X 모델은 시스템 베릴로그 안에서만 동작하는 그런 툴임에도 불구하고 이벤트 driven 방식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고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요. 서킷 레벨 모델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어서 모델링이 쉽다라는 것들을 장점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남은 시간에는요, 그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던 탑다운과 바텀업 모델링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툴을 사용해서 진행할 수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탑다운 방식은요, 뭔가 하면 내가 회로를 설계하기 전에 이렇게 만들면 될까? 라고 하는 것을 모델로 표현한 다음에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앞에도 설명했지만 회로 만들기 전에 여러 가지 초이스들을 해본 다음에 이렇게 만드는 게 제일 좋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바텀업은요, 거꾸로 회로를 다 만들었는데 이제는 이 회로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반영한 모델을 추출해서 다시 전체 시스템에 가서 모든 경우가 다 설계대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하는 게 바텀업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고 사실은 둘 다 필요하겠죠. 설계 초기에는 탑다운, 설계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바텀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탑다운을 할 때는 글리스터라고 하는 툴, 우리가 내가 원하는 그 아날로그 회로의 모델을 쉽게 스키매틱 형태로 작성할 수 있는 글리스터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이번 강좌에서도 글리스터를 많이 활용하게 될 겁니다. 바텀업의 경우에는 모델젠이 좋겠죠. 뭐 좀 반복해 설명드린 것 같은데 글리스터는 이 케이던스 버추어 상에서 X 모델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래피컬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요. 그
기본적으로 그 Virtuoso 상에서 X 모델 프리미티브 심볼들을 라이브러리로 제공해요. 여기 있는 X 모델 prims라고 하는 거가 그 프리미티브들을 다 담고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되어 있고요. 그 안에 DOC, doc라고 하는 뷰가 있어서 그걸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그 각 프리미티브가 뭘 하는지, 뭐 어떤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지 등등에 대한 설명을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편합니다. 그리고 그 아날로그 설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모든 것을 Virtuoso 안에서 하고 싶어 해요. 예를 들면 스파이 시뮬레이션도 AD라는 환경에서 많이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그 표현한 스키매틱 형태로 표현한 모델을 Virtuoso 상에서 시뮬레이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하는 것이 또 X 모델 글리스터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잠깐 언급을 드리면 전체 모델이 있는데 일부는 X 모델, 사실 정확하게는 시스템 밸로그죠. 또 다른 일부는 스파이스로 표현된 전체 시스템이 있다면 시스템 밸로그와 코심이 함께 동작하는 그런 코 시뮬레이션을 수행해야 되는데요. 글리스터는 그 코 시뮬레이션을 쉽게 수행할 수 있는 또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뭐 앞에서 그 AD 얘기를 잠깐 했는데 뭐 아날로그 시뮬레이션 수행할 때 보통 AD 많이 쓰죠. 뭐 스펙터 시뮬레이션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가끔은 난 X 모델 시뮬레이션도 AD 안에서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 그냥 AD 환경에서 X 모델을 선택하면 된다. 근데 사실은 이걸 하려면 또 추가 케이던스 라이센스가 필요해요. 근데 사실은 앞에서 설명한 글리스터 메뉴에서 여기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깨닫고 나시면 사실 또 여기는 또 잘 안 쓰십니다. 하지만 가능하다. 자, 바텀업 모델링이 여러분들이 좀 신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는 바텀업 모델링을 사용하지는 않을 텐데요. 어떠한 원리로 진행이 되는지 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바텀업 모델링은 보통 생각하면 회로의 기능을 판단해서 그거의 펑셔널 모델링을 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보다 훨씬 쉬운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걸 스트럭처럴 모델링이라고 부르는데 스트럭처럴 모델링은 뭐냐면 내가 회로가 있는데 이 회로들이 요런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네. 예를 들면 요런 트랜지스터, 요런 저항, 요런 캐패시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들을 그냥 각각의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나온 각 부분들의 모델을 원래 회로의 연결 상태 그대로 연결해 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회로의 모델이 나오겠죠. 그래서 회로의 연결 상태, 구조를 따오는 모델링이라고 해서 스트럭처럴 모델링이라고 부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그냥 단순 무식하게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특별한 기법 없이도 쉽게 자동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모델젠도 처음에는 이 방식으로만 바텀업 모델을 추출을 했는데요. 단점은 뭐가 있었냐면 단점은 이렇게 추출하면 모델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원래 회로의 어떤 복잡도가 그대로 모델의 복잡도로 나타나게 되고요. 원래 모델링을 하면 보통 기대하는 게 더 빨리 돌겠지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데 그 빨라지는 그 속도 향상이 사실 어디서 많이 오냐면 똑같은 회로에 대해서 똑같이 표현하지 않고 조금 더 단순하게 표현하면서 빨라지거든요. 그걸로 인한 속도 그 향상 효과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 펑셔널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펑셔널 모델링은 뭔가 하면 이 회로는 뭐 증폭기구나 라고 하면 나 그 증폭기의 AC 주파수 특성을 필터로 표현할래. DC 전달 특성을 어떤 비선형적인 함수로 표현할래. 라고 한 다음에 각각 부분에 대한 실제 그 AC 특성, 뭐 비선형 DC 전달 특성들을 파라미터로 정해야겠죠. 그래서 템플릿을 정하고 그에 필요한 파라미터를 피팅하는 과정으로 모델링을 수행하겠습니다. 모델제는 뭐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어떤 여러분들의 회로가 케이던스 보초상의 스키매틱으로 있으면요. 여기 있는 이 Run 모델 젠이라는 버튼 또는 여기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기만 하면 모델 젠이 돌면서 모델을 자동으로 추출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간단한 투 스테이지 OPMP가 있다. 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그 회로에 담겨 있는 뭐 트랜지스터, 캐패시터 이런 소자들이 그대로 옮겨오고요. 모델즈는 뭘 하냐면 이게 좀 가려지는데 여기 그 파라미터에 들어가 있는 숫자들을 일종의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을 수행해서 그 결과를 피팅해서 이 파라미터들을 추출해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의 장점은 아무 생각 없이 버튼만 누르면 모델이 나온다는 거고요. 그렇게 나온 모델이 다양한 동작 조건에서 다 정확하게 동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OPMP를 오픈룹으로 동작시키면 작은 입력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스윙, 그리고 VDD와 그라운드로 클리핑되는 그런 비선형 특성까지 다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똑같은 회로를 이번에는 저항 피드백 안에다 집어넣으면 이제는 회로가 선형화가 돼요. 그래서 사인 파형에 입력을 주면 사인 파형의 출력이 나오고 그 사이의 게인은 이 두 저항의 비율로서 결정되는 그런 동작을 하게 됩니다. 예, 이런 정보들을 제가 굳이 모델들한테 알려주지 않아도 앞에서 말한 그런 스트럭처링 모델링 방식으로 하면 다 표현이 돼요. 예, 하지만 제가 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모델제는 또 어떤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냐면 기본적으로는 스트럭처럴 모델링 방식으로 모델 추출을 하는데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선택을 하고 이 회로는 뭐야 라고 표현을 해주면 모델젠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펑셔널 모델을 추출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어떤 전압을 생성하는 볼티지 레퍼런스 회로야 라고 하면 모델젠이 그럼 그 전압이 뭔가 한번 보자 측정을 한 다음에 그냥 그 전압을 만드는 모델을 만들어요. 굳이 이 안에 있는 트랜지스터를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 예. 그리고 뭐 다른 부분은 이거는 증폭기야 라고 하면 역시 증폭기에 해당하는 펑셔널 모델을 추출하고 그에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추출하게 됩니다. 예, 그 결과 훨씬 단순한 모델이 나오고요. 그래서 당연히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정확도도 더 올라가요. 예,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다고 해당하는 특성을 전체 회로에 대해서 직접 측정하기 때문에 정확도도 향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는 그 PLL에 사용되는 옥슬레이터에 대해서 UDM을 적용한 예를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5스테이지 링 옥슬레이터거든요. 그래서 그 클락이 이 사이를 빙빙 돌면서 계속 이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얘를 그냥 스트럭처럴 모델링으로 하면 그 안에 있는 트랜지스터가 계속 스위칭하면서 시뮬레이션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데요. 얘를 선택을 한 후에 얘는 옥슬레이터야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요. 모델젠이 이번에는 어떤 모델을 생성하냐면 네, 제가 사실 비디오를 끄고 싶은데 끄는 방법을 잘 모르겠네요. 어떤 모델을 생성하냐면 이 옥슬레이터의 주파수 특성을 측정하고 전압에 따라서 어떤 주파수가 나오는지 그걸 여기 있는 piecewise linear function으로 매핑한 후 여기 있는 frequency to clock이 그렇게 매핑된 주파수의 클락을 바로 생성하는 그런 아주 간단한 모델로 바꿔버려요. 네, 이렇게 하면 속도가 그냥 스트럭처럴 모델링만 썼을 때보다 한 17배 빨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스트럭처럴 모델을 사용했더라도 매우 빠른 속도로 검증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텀 모델에서 주로 추천하는 것은 이렇게 UDM을 일부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정확도나 속도가 중요한 회로 요소들에 대해서는 UDM 사용하시고 나머지 귀찮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스트럭처럴 모델을 사용하세요. 이렇게 추천합니다. 자, 뭐 약 1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는데요. 고소 인터페이스가 뭔지 전반적인 소개를 드렸고 을 통해서 이번 강좌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강좌에서 이런 고소 인터페이스를 배우기 위해서 쓸 X모델이라고 하는 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X모델은 시스템 벨로그 상에서 즉 디지털 검증 환경인 시스템 벨로그 상에서 아날로그 회로를 정확하고 빠르게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비교 설명을 드렸는데 베릴로그 A나 리얼 넘버 베릴로그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고 정확도도 높다. 그리고
같은 시스템 베릴로그에 동작하는 리얼 넘버 베릴로그에 비해서는 일단 모델링이 쉽고요. 코딩을 안 써도 되니까. 그리고 전압 전류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서큘 레벨 모델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날로그 모델링은 사실은 아직은 뭐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들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글리스터라고 하고 모델젠이라는 툴을 통해서 그런 모델링을 직접 만들거나 또는 회로로부터 추출하는 것을 굉장히 쉽게 만들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글리스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의 회로를 설계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걸 그렇게 만든 하이스피드 인터페이스 각 구성 요소들의 모델에 대해서 빠른 X 모델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면서 어떤 동작을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시스템을 구성하면 어떤 성능을 갖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틀이라는 시간 안에 다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